평생의 목표였던 10억을 드디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도감보다 불안감이, 기쁨보다 허무함이 더 크게 밀려올까요? 우리가 꿈꿔온 정상에 올랐는데 사방이 짙은 안개에 휩싸인 듯 길을 잃어버린 막막한 심정. 이것은 결코 당신 혼자만 겪는 이상한 감정이 아닙니다. 월 600만 원이라는 넉넉한 현금이 매달 들어오는데도 나는 그냥 애 봐주는 할머니 같다 며 눈물 지어야 했던 한 아내의 사연을 들려드릴 겁니다. 그들이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10억 달성 후에 찾아오는 이 지독한 불안감의 정체를 세 가지 실제 사연을 통해 깊이 파헤쳐보고 진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대기업에서 평생을 야전사령관처럼 일해온 최진성 상무님. 퇴직금과 아내가 시장에서 아낀 푼돈까지 악착같이 모아 드디어 통장에 10억이라는 숫자를 찍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낡은 앨범을 넘기며 그동안의 고생을 격려하고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눈물까지 흘렸죠. 하지만 그 벅찬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자 10억은 축복이 아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스마트폰으로 주식 앱을 켰다 끄기를 반복하고 은행별 0.1%의 미세한 금리 차이를 비교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이 혹시나 사업 자금 이야기를 꺼낼까봐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그는 10억 자산가가 아니라 스스로를 10억이라는 돈의 경비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 언론에서 현금 20억을 치고도 불안에 떠는 자산가의 사연을 보며 그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보는 듯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판단력과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노후에 이 돈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은 스스로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최진성님의 불안은 막연한 기우가 아닙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길어진 기대 수명, 즉 장수 리스크가 10억의 가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복병이라고 합니다. 매년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90세, 100세가 되었을 때 배우자에게 짐이 되거나 빈털터리가 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상상하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더구나 한 연구에서는 현재의 인구 구조 변화가 계속되면 코스피 시가총액이 2035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평생 한국 경제의 성장을 믿고 자산을 쌓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 시장이 내 노후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경고에 그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 불안의 고리를 끊는 첫 단계는 지켜야 할 목돈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죽을 때까지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 즉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전환만으로도 마음의 무거운 짐을 크게 덜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분당의 한 69세 여성은 남편과 합쳐 월 350만 원의 연금으로 손주들 용돈 넉넉히 챙겨주고 매달 부부가 함께 국내 여행을 다닌다며 돈 걱정 없이 오늘을 즐겁게 산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편안한 미소는 10억을 쥐고도 매일 밤을 불안으로 지새우는 최진성님의 불안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국가가 보증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10억이라는 거대한 댐을 혼자 관리하며 홍수를 걱정하는 대신 그 물을 평생 마르지 않는 여러 개의 수도꼭지로 바꾸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을 잠재우는 첫걸음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돈 자체가 불안의 원인이 되는 역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돈보다 더 깊은 불안의 뿌리가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다 정리하고 10억대 자산과 상가 월세로 월 600만 원이 현금 흐름까지 만든 이수연 대표님 부부. 이들은 은퇴 후 부부가 손잡고 세계 일주를 하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을 함께 즐기는 그림 같은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 직후 아들 부부가 손주를 맡아달라 부탁했고 처음엔 기쁨이자 보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서서히 그들의 모든 시간을 잠식했습니다. 남편의 환갑날, 아내는 손주를 돌보느라 진이 빠져
미역국 하나 끓여주지 못했고 결국 배달 음식으로 쓸쓸히 생일상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이수연님은 나는 평생 돈 버는 기계였고 이제는 손주를 위한 운전기사인가? 라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나 그냥 애 봐주는 할머니 같아. 라며 정체성의 혼란을 토로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허리를 다쳐 입원했을 때 며느리에게서 온 어머니 죄송한데 다윤이는 어떡하죠? 라는 문자는 결정타였습니다. 그 순간 부부는 아, 우리는 자식의 인생에 필요한 부품이 되었구나.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는 뼈아픈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삶의 주도권과 의미를 잃는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이수연 대표님 부부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부부는 어렵고 미안한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살겠다. 처음에는 서운해하던 자식들도 부모님의 진심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창한 세계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탁구 교실에 등록하고 서툴게 랠리를 주고받으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 이야기가 아닌 서로의 얼굴을 보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그 작은 웃음 속에서 잊고 지냈던 부부간의 설렘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당장 배우자와 함께 은퇴 후 함께 하고 싶은 일 버킷리스트, 가보고 싶은 맛집 지도를 만들어 보십시오. 이것이 10억보다 더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불안의 가장 깊은 뿌리는 무엇일까요? 한 인지심리학자는 목표 달성 후의 허무함이 목표와 꿈을 혼동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10억 모으기는 결승선이 명확한 목표이지 방향성만 있는 인생 전체를 이끄는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10억이라는 산의 정상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막상 그 정상에 깃발을 꽂고 나니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회사의 명함이 사라지면 자신을 소개하지 못하는 많은 은퇴자들처럼 10억 자산가라는 목표에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시했기에 불안은 더욱 증폭됩니다. 전문가는 진정한 꿈은 자산가나 부자라는 명사가 아닌 꾸준히 배우고 나누는 사람과 같은 동사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0억은 끝이 아니라 나의 진짜 동사형 꿈을 펼치기 위한 훌륭한 출발점이자 든든한 도구입니다. 오래된 가구를 수리해 새 생명을 불어넣는 목수가 되는 것,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이야기 할머니가 되는 것,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며 살고 싶은지를 정의해야 합니다. 이런 동사형 꿈이 있다면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목표들을 계속 설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10억 달성 후의 공허함이 아니라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의 충만함으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자금 10억이라는 구호는 어쩌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마케팅일 수 있습니다. 10억이라는 결과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평생의 행복으로 전환시키는 나만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란 바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 건강, 좋은 관계, 그리고 설레는 꿈입니다. 한 전문가는 느리게 나이 드는 것, 즉 건강 관리가 최고의 노후 준비라고 강조합니다. 건강해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줄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연금입니다. 만약 당신이 10억을 달성하고도 불안을 느낀다면 그것은 실패의 징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내면이 이제 돈 걱정은 그만하고 진짜 중요한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보내는 소중한 기회의 신호입니다. 이제는 통장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아닌 당신의 마음을 채울 행복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때입니다. 그 안에는 건강, 좋은 관계, 그리고 설레는 꿈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10억이라는 돈의 주인이 되어 돈이 주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진짜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를 새롭게 설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고 현실적인 인생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